166쪽 항상성 유지. 그러니까 항상성이 신경계와 내분비계에서 유지된다라고 했는데 신경계 배웠고 이제 내분비계를 배웁니다. 그 내분비계는 호르몬을 만들어서 분비하는데 그 호르몬을 만들어서 분비하는 것을 내분비샘, 샘선자를 써서 내분비선이라고도 하죠. 우리 앞에서 내분비선과 외분비선 공부했었죠. 수화할 때. 그래서 그림에 잘 나와 있는데 큰 차이가 나는 것은 내분비선은 별도의 분비관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어디로 분비하냐면 일단 세포에서 분비하니까 조직에서 혈관으로 들어가거나 또는 림프관으로 들어갑니다. 림프관으로 들어간 것은 결국 어디로 합류가 되냐면 혈관으로 합류가 되죠. 그래서 혈액의 흐름을 따라서 이동한다. 또는 림프액을 따라서. 그런데 외분비선은 오른쪽 컬럼에 보는 것처럼 별도의 분비관이 있다. 그래서 침샘, 눈물샘, 땀샘, 소화샘, 페로몬샘 등이 있고 호르몬의 특성 4번입니다. 호르몬의 특성이 잘 정리되어 있는데 자, 호르몬 정리해 볼게요. 호르몬은 어디서 만들어지느냐? 내분비선에서 만들어진다. 그 척추동물의 호르몬을 만들어서 분비하는 것을 내분비선 이렇게 얘기하죠. 자, 그런데 호르몬은 작용하는 기관이 정해져 있는데 그 호르몬이 작용하는 기관을 표적기관이라고 하고 별도의 분비관이 없기 때문에 운반은 주로 혈관에 있는 혈액에 의해서 그러나 림프관에 있는 림프액도 호르몬의 운반에 관여한다. 그럼 혈액 흐름을 따라서 이동하기 때문에 모세혈관이 있는 곳은 온몸 어디든지 다 갈 수 있죠. 그러나 호르몬이 작용하는 기관은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뇌하수체 전엽에서 TSH라는 호르몬이 분비되는데 풀네임을 외울 필요까지는 없겠습니다만 타이로이드가 갑상선이라는 뜻이고 S는 스티뮬레이트에서 나온 단어, 그래서 스티뮬레이트가 자극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물론 호르몬 그 자체가 자극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서 물론 이 스티뮬레이팅이 군더더기로 쓰였는데 그리고 H는 호르몬 그래서 TSH 갑상선 자극 호르몬. 그럼 이 TSH가 뇌하수체 전엽에서 분비되어서 혈액을 따라서 온몸에 갈 수 있지만 어디에서만 작용하느냐? 갑상선에서만 작용을 한다. 갑상선에서만. 이와 같이 호르몬의 표적기관이 정해져 있다. 그래서 표적기관이 정해져 있는 것을 기관 특이성이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호르몬의 기관 특이성이 있는 것은 호르몬이 작용하려면 그 표적기관에 있는 표적세포의 수용체와 결합을 해야 됩니다. 그 수용체가 적절한 수용체가 있는 경우에만 결합해서 작용을 할 수 있다. 그것을 기관 특이성이 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호르몬은 적은 양으로 효과를 낼 수 있다. 그러나 너무 적어도 안 된다. 적으면 결핍증을 유발하고 또 그렇다고 해서 너무 많아도 안 된다. 많으면 과다증을 유발할 수 있다. 그리고 호르몬은 종특이성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게요. 만약에 종특이성이 없다면 소의 인슐린을 사람에게 주사해주면 종특이성이 있다면 종특이성이 있다는 얘기는 그 종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은 그 종에만 작용한다. 이런 얘기겠죠. 그래서 종특이성이 있다면 소의 인슐린을 사람에게 주사하면 작용하지 않는다. 이게 종특이성이 있다는 거야. 그런데 호르몬은 종특이성이 없다. 호르몬은 종특이성이 없기 때문에 다른 종에서 척추동물에서는 다른 종에도 작용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소의 인슐린이 사람에게도 작용을 할 수 있다. 따라서 소의 인슐린을 사람이 먹으면 효과가 있다 없다? 없다. 방금은 종특이성이 없다며. 그런데 인슐린은 단백질계 호르몬이라서 먹으면 소화가 되죠. 그래서 먹으면 효과는 없고 이제 정맥 주사하면 효과가 있죠. 그래서 이와 같이 호르몬은 종특이성이 없다. 종특이성이 없는 이유는 소의 인슐린이 사람에게도 똑같은 기능을 할 수 있다.
기능을 결정하는 것은 구조. 그러면 소의 인슐린과 사람의 인슐린의 구조가 같다 이 말이죠. 소의 인슐린이건 사람의 인슐린이건 51개의 아미노산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8번, 9번, 10번 아미노산만 빼고 아미노산이 쪼르륵 연결된 것을 우리는 폴리펩타이드라고 했고 그 폴리펩타이드가 적절한 구조를 형성해서 이제 단백질로 기능을 하는데 여기 한쪽 끝에는 아미노끼가 있고 아미노끼 다른 쪽 끝에는 폴리펩타이드 다른 쪽 끝에는 카복스끼가 있죠. 그래서 이 아미노끼가 있는 것을 N말단 또는 아미노말단이라고 하고 즉 카복시가 있는 쪽을 카복시말단 또는 C말단, 카르복시말단을 생략해도 되고 그래서 이 아미노말단에 있는 아미노산부터 1번, 그 다음 2번, 3번 이렇게 번호를 붙여 나가는데 그럼 8번, 9번, 10번 아미노산만 다르고 나머지는 다 똑같다. 그런데 그 다른 아미노산도 성질이 거의 같다. 사람과 소에서. 그래서 구조가 같고 그래서 기능이 같고 그럼 구조가 같기 때문에 항원으로 작용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면역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리고 호르몬은 신경에 비해서 자, 신경은 한 번 신호 주면 끝이죠. 그런데 호르몬은 그 호르몬이 분해되지 않고 남아있는 동안에는 작용을 계속할 수 있죠. 그래서 신경에 비해서 지속적이다. 그리고 작용 범위는 호르몬에 비해서 넓을까 좁을까? 다시 신경은 바로 이웃하고 있는 세포에게만 신호를 줄 수 있죠. 바로 이웃하고 있는 신경은 바로 이웃하고 있는 세포에게만 신호를 줄 수 있지만 호르몬은 비록 비록 기관 특이성이 있지만 신경에 비해서 작용 범위가 넓다. 그 수용체를 가지고 있는 세포에서는 다 작용할 수 있다. 물론 지금 얘기한 내용이 167페이지의 표로 호르몬의 작용, 신경계의 작용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신호는 호르몬 신호하고 신경 신호는 누가 빠를까? 당연히 신경 신호가 빠르죠. 신경 신호는 전기적 흐름으로 가는 거고 호르몬 신호는 혈액 흐름을 따라서 이동하니까 호르몬이 더 느리게 작용을 하죠. 167페이지 이제 3번 내용이 3번 거기 사람 모식적으로 대략 그려져 있고 각 내분비 선에서 어떤 호르몬이 분비되고 그것이 어떤 작용을 하는지가 나와 있는데 요거 차츰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 나머지 것들은 해당 부분에서 설명을 하고 거기 이제 생식소 즉 정수 난소 정수에서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이 분비되고 그래서 테스토스테론은 남성의 2차 성징을 발현시키고 또 정자 생산에도 관여하죠. 난소에서 분비되는 에스트로겐과 미국놈들은 에스트로젠이라고 발음하겠죠. 그리고 프로게스테론이 분비되는데 에스트로젠은 여성의 2차 성징을 발현시키고 그 다음에 프로게스테론은 배란을 억제하고 이런 것들 자세한 것은 심화반에서 다루게 됩니다. 자, 넘길게요. 자, 168쪽. 아까 간뇌 이렇게 시상이라는 부분이